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초반에 생생경제에서 이 산업별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쯤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로 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훨씬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분야는 항공업계인데요.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관광업계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관광업계와 맞붙어 있는 것이 항공업계 아니겠어요? 한 달 전에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팬데믹 전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어려워졌습니까? 야, 상황이 뭐 이렇게 급전직화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 그 관광업, 이 항공도 사실 관광업의 인프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죠. 예. 훨씬 그 한 달 전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없다, 항공 이용객이 없다만 걱정했는데 지금은 뭐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비행기 편도 거의 스톱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걸 우리 흔히 그 셧다운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노선이 아예 폐쇄가 되고 뭐 전 산업이 그렇지만 그 하늘길이 지금 하나하나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항공에 있어서는 이제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노선이 그저 뭐 장거리 노선의 몇 개 빼고는 이미 그러게요. 다 닫혔습니다. 아, 이런 적이 없었죠? 뭐 그동안 뭐 이런 경우는 물론 없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사스를 경험했고 2009년에 메르스 인친종 플루가 있었고 2015년에 그 메르스를 경험했는데요. 그 당시도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라고는 했는데 네.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 3천억 원이라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항공업계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항공업계에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죠. 뭐 항공사마다 이제 비행기의 크기도 다르고 네. 또 취향하는 노선도 뭐 긴 장거리가 있고 단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딱히 얼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흔히 이제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제가 오늘까지 업계를 쭉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국내선은 약 50%가 채 안 되지만 그래도 네. 국내선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50% 미만으로. 물론 탑승률은 그보다 낮습니다. 근데 그 국제 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항공은 약 7% 내외가 되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토가 작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결국 국제 노선에서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는 뭐 일본과 미국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국제 노선에서는 지금 비행기 대수로부터 가동률만 놓고 보면은 한 2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탑승률이 보통 항공기라고 하면 뭐 어떤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략 75에서 80%, 75% 정도를 이제 BP로 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손님이 차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텅텅 비는 항공기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차해놓은 비행기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시고 주차비가 오히려 더 적게 나간다.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훨씬 아마 한 달 전에도 여기 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맞아요. 겁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그때 이미 그 항공기가 한 대 한 대 이제 그라운드에 앉을 때마다 비행기 한 대가 공장에 비유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여객기라고 해도 737, 320 시리즈가 비행기 값으로 하면 이제 그 1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공장이 하나하나씩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지금은 인천공항은 이제 주기장이 거의 다 찼고, 김포공항도 이제 꽉 찼고요. 그러면 이 남는 비행기를 어디로 보내느냐. 이제 그 고민할 정도로 지금 세상에. 공장 문이 지금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기기는 한 대에 한 수십억 한다고 하면 여객기는 한 대에 수천억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대의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됩니까? 그 인력들이 지금 다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 우리 가장 작은 737 기종에 직접 그 거기서 종사하는 인력을 한 80명으로 봐요. 물론 간접 고용 빼고 그럴 경우 10대가 가라앉으면은 10대가 내려앉으면 800명이 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아주 그 사상 초유의 우리 민항 사상 초유의 맞습니다. 사태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뭐 그동안 9.11을 경험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했지만 지금의 그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스튜어디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다 집에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게요. 물론 이제 이건 무급휴직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스튜어디스 분들 가운데 외항사에 취업했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그 계약으로 이제 취업이 됐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거의 해고가 돼서 지금 놀고 있죠. 네. 예. 대부분 계약직이니까 외항사, 지금, 외국 항공사에 취업했던 분들. 네, 예, 이런 예. 상황 가운데 거의 1순위로 계약을 그렇습니다. 해제하겠네요. 참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을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평가는 숨이 끊어져가는 위급 환자에게 영양제 넣어주는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항공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인식이 부족하다. 예, 어떤 그 문제의식이 다른 산업과 같이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몇 차례 내놓은 것들 보면은 지금 지난달이 됐군요, 벌써. 3천억을 긴급 융자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그 공항시설 이용료, 주기료 감면, 업무용 시설 임대료를 뭐 좀 감면하겠다, 네. 뭐 등등 내놓고 있는데 이 실효성에 있어서는 그 항공업계에서는 이것이 긴급 수혈, 그죠? 하루하루 연명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LCC에 한해서 3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빌려주는 거죠, 융자. 근데 네. 그나마 담보 능력이 있는 항공사들에게만 지금 현재까지 정해진 게 약 1,200억에 불과해요. 담보 능력이 있는 항공사에게만요.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지급 보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LCC들 같으면은 자기 비행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임차해서 리스로 쓰는 비행기니까 사실 자산이라는 게 담보 능력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도 정부가 떼이기 싫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융자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외국이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건 뭔가 정부 인식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외국 사례를 비교해 보죠. 지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580억 달러 규모의 항공업계 긴급 지원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틀 걸렸다 하더라고요. 서명하는데 예. 이 규모가 9.11 테러 당시보다 4배 높다. 4배 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규모가 다르니까. 우리나라가 쉽지는 않으나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가 항공 강국입니다. 항공 경제 규모보다 더 우리가 약 8위권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11 때 그 대부분 그 항공업계가 셧다운 가까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취향이 줄어들고 할 때 150억 불, 당시 150억 불을 지원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그 미국에는 그 항공협회가 있고 또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 메이저 항공사들의 단체가 있는데 미국 정부에다 대고서 500억 불에 대해서 좀 정기 항공사에다가 지급 좀 보조 좀 해달라. 네. 그리고 80억 불은 화물기를 띄워야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 했습니다. 100% 지원하겠다. 그래 놓고서 이번에 바로 이번 주에 서명을 했죠. 그 580억 불 하나도 안 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조 원입니다. 항공업계에만 70조 원을 지원하면서 반은 그 서브시디로 줍니다. 그냥 그란트입니다. 그냥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융자를 해 주겠다. 론을 주는데 정부 지급 보증이다. 근데 참 여기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70조 원을 풀면서 여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항공사들은 이런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간 운항해라. 그러니까 항공 공공성을 유지해라. 6개월간은 직원을 해고하지도 말고 임금을 삭감하지도 말아라. 네네. 임원의 보너스는 삭감해라. 이제 이렇게 전제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받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항 스케줄과 고용을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해라. 일단 고용 안전성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맞췄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관련 세금은 연말까지 전부 면제하겠다. 이것뿐이 아니고요. 사실 유럽은 더 통이 커요. 사실은. 자, 유럽 한번 유럽은 살펴보죠.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무제한입니다. 언리미티드 그냥 네. 다 해주겠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네. 근데 여기서 외국 중에 제가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싱가포르가 굉장히 눈에 띈니다. 네.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항공이라고 우리나라의 규모로 보면은 대한항공급 정도 되는데 이 싱가포르 정부가 16조 원을 풉니다. 그 가운데 그 국부 펀드에다가 그러니까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너네가 사라 이걸 승인했습니다. 펀드가. 네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용이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다음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6개월간 했던 거 도로 환급해 주겠다. 결국 항공기 관련 비용은 전부 50%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가는 돈이요. 또 9개월간 임금 보조금으로 또 전부 해가지고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네. 싱가포르 정부가 단 하나의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고요. 일본은 아예 상한이 없습니다. 이거 위기 대응 융자라는 걸 만들어서 특별 융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 사용료도 6개월간 유예키로 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에서 이거 정말 이거 숨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게 이런 외국의 지원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지금 당장 매일매일 이런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외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사실 여러 산업이 다 어려우니 여기저기 살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 아주 긴급하고 강력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큰 지원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항공운송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고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제가 공장에 비유했는데 네. 거기서 서비스 상품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게 되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들어오는 주입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그라운드에 앉으면 737 작은 비행기일 경우에 1년에 매출을 300억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8,200만 원 매출이 중단되는 거죠. 그 비행기가 안 뜨면 하루에 매출이 8,200만 원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돈이 주입이 끊기고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금 장사인 거죠. 다른 이거를 나중에 재고를 놨다 파는 상품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해서 운항 정지가 대규모로 일어날 때는 아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그런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민감한 매우 산업인 민감합니다. 거죠. 네. 당장 돈줄이 딱 중단이 되면 사실 이거 제가 재밌는 통계를 뽑았는데요. 이게 이 코로나19가 확진되기 시작할 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시작될 때 카파라고 하는 항공 컨설팅 그룹이 있는데요. 네. 가장 권위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어떤 예측 보고서를 내놨냐면 세계 항공사들이 지금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90%가 2달 내에 문을 닫을 것이다. 세기요? 세계 모든 항공사들이. 세계의 항공사들이. 네. 그리고 또 팩트셋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그러면 몇 달을 버틸까? 그러니까 대륙별로 대표 항공사들을 지금 잠깐 보면 미국의 빅3는요. 메이저 3사는 세계 1, 2, 3위 항공사들인데 몇 달을 버티겠는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버틸 수 있겠는가? 이거를 개월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델타가 0.8개월입니다. 한 달을 못 버틴다. 아하. 이게 이 수익 모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공운송업은. 아메리칸 항공이 1.1개월, 유나이티드가 1.4개월. 유럽의 대표 항공사가 루프트한자하고 에어프랑스 KLM인데 여기도 1.7개월,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LCC가 이지젯과 라이언에어인데 얘네는 조금 해서 2.3개월, 라이언에어는 5.7개월, 한 6개월 가까이 버틸 수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세계 대표 항공사는 아니니까. 아, 저희 마음속에만 대표 아시아에는 항공사군요. 지금 싱가포르 항공이 1.1개월, 일본의 아나가 2.2개월, 자리 2.6개월. 그렇게 지금 정말 심각하네요. 사실 2, 3개월 우리가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공업계를 살리려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사실 세계 각국들은 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내놓는 걸 보면 굉장히 한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금융 논리가 아닌 산업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산업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규모가 큰 지원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비교하다 보니 금융 논리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 그 금융위원회나 산은이나 이런 데서는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이 그 산업이고 그런데 왜 유독 항공업계만 각국이 최우선적으로 챙기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조선업이나 자동차나 다른 일반 제조 산업처럼 생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또 이게 이 현금 흐름의 그 수익 모델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고 또 하나는 그 연관 산업, 어제 관광업계를 하셨지만 그게 옆에 바로 그 도미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네. 문제는 이 항공사가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이 약 종업원 수가 약 10,000명, 대한항공이 한 2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럼 우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죠. 그 밑에 있는 지상조업사, 협력사들이 많이 널려 있고 지금 공항도 인천공항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정규직이 1,5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인천공항의 일자리는 7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그라운드에 앉으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문자로도 아니 일가 그러니까 그 항공하고 있는 그 업계 일가 기업인들한테 국민돈 퍼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도 계신데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지금 공항만 7만 명이요? 네, 7만 명이 엄청납니다. 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살리고자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이럴 때 돈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교수님께서 이 현금 흐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부가 재정 지원 규모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대주주가 주식을 내놓든 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주주라 하면 지금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어제 은성수 금감위원장이 그 얘기를 내놨죠. 자구 노력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주식을 내놓는 자구 노력을 하든지 사채를 발행해라, 회사채를. 근데 두 가지 말이 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라고 하면 오너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우리 오너가 오너 조원태 네. 회장은 대한항공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한진칼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나는 지금 그 HDC 현산이 지금 그렇죠. 인수를 했는데 지금 계약금만 2천억 내놓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를 누굴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사채를 발행하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걸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한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그 일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이미 그 실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해고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인수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지금 사채를 발행해라. 기업체를 그렇습니다. 발행하라. 지금 그 예, 이야기를 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하셨으니까 정말 저도 걱정이에요. 이게 현대산업개발이 2천억 원 계약금만 내놓은 상황인데 네. 포기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 현산의 입장에서 네. 이 매입을 인수를 결정한 게 지난 연말인데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지금 아시아나의 지금 어제부터 아시아나는 직원들이 50%를 지금 무급휴직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러고 비행기는 지금 80% 이상이 내려앉아 있고 과연 지금 현산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끌고 가려면은 지금 자력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우리 정책금융을 넣어주지 않으면 저게 회생시킬 수가 있겠는가. 근데 어떤 또 금융 쪽에서는 또 그걸 국유화 얘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항공업을 이해를 못할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려우면 국가가 인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알리탈리아라고 이탈리아 부실항공사가 있어서 그게 그건 원래 골치가 아픈 항공사였습니다.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최근에 인수하려는 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 항공사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도 대표 항공사인데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걸 인수를 하는데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인원도 다 4분의 1로 줄이고 명목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청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주 최악의 경우이고 지금 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그 HDC 현산의 입장에서도 네. 지금 고민이 매우 깊을 겁니다. 자칫하면 이거 포기하겠다. 2천억 그냥 포기하고 날리고 우리부터 살고 보겠다. 왜냐하면 승자의 저주라는 게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정도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결정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승자의 저주라는 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했던 것 같은 겁니까? 그 승자의 저주는 어떤 경우냐면 금호가 결국은 아시아나가 재무적 부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가 됐던 게 그 전에 있었던 금호그룹이 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했죠. 큰 놈을 먹었습니다. 그랬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그룹이 구조조정을 하고 하던 네. 끝에 결국은 그 어떤 주력 기업인 아시아나 항공의 어떻게 보면 부실로 이어지고 그냥 내놓고 말았죠. 예. 그런 승자의 저주를 앞서 이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이 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차라리 2천억 원 그냥 포기하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해야 한다라고 되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이 참 눈앞에 아른거려서 오늘 이 주제로 교수님과 인터뷰 나눴는데요. 항상 이 항공업계 안 좋을 때만 교수님하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계속 이런 주제로 모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위기가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좀 한두 달 후에 좀 안정이 되고 국내선이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 항공은 그렇죠. 상대국이 있는 것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금년 내내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그렇네요.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산업들은 좀 살아날 수 있어도 이 산업만큼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은 길이 닫히는 거고요. 이 항공업계에는 지금 직간접으로 한 25만 명 일자리가 걸려 있어요. 금년 오늘 발표된 것만 해도 네. 이스타가 견디다 못해서 그러게요. 750명의 그 감원 그러니까 해고를 지금 일단 발표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직원 절반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인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였어요.